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소식 전해 드렸는데 일단 마음이 좀 무겁고 한국에 이렇게 그 진보 세력 진보 좌파 세력이 엄청나게 세고 사법부를 이미 접수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볼 때 지난 한 달간 어 원래 4대 4 였다가 그 4 대 4가 안 되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음모론일 수는 있겠지만 산불 여기저기 나고 이상했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 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인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약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6 표는 이미 갖고 있었고 저희들 생각과 달리 저희는 이제 4대 4를 원했었던 건데 아니면 정말 8대0 까지도 원했었죠 솔직히. 근데 이제 나머지 2 명까지 이렇게 설득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지연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 앞에 앞부분에 제가 한 그 선고하기 한 40분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제 윤통 라인 쪽에서 이미 파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각됐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냐고 확인을 한 10번 했는데 맞다고, 맞다고 막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기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윤통 라인으로부터. 근데 기다려 보겠 일단 선고는 어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분께서 이제 윤통하고 이렇게 직접 통화도 본인이 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이제 믿었는데 아마 윤통 쪽에서는 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기각 각하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완전히 그 망연자실해 가지고 아마 완전히 이제 알아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원장 뒤돌아보면은 사실 걱정됐던 모습 대목이 이제 그 선관위원장 6 명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 중 6 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게 걸리는 거죠. 자기네들 안 그러면은 이제 부정선거를 인정하면 윤통을 직무복귀시키면 부정선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화살이 가는 건데 이걸 오케이 할까? 그걸 오케이 해서라도 좀 정의감이 최소한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 정의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 월만 해도 그때 이제 제가 백서스 김정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 탄핵 인용을 예상을 했었고요. 그때 1 월만 해도 많이 이렇게 어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광화문에 많이 나오고 시위가 곳곳에서 크면서 거의 좌파 진영보다 5배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가 인원이.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도 사람들을 깨우치는 데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 외에 다른 보수 유튜버들 뭐 다 엄청나게 아마 탄핵 기간 동안에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런 보수 유튜버 대부분이. 특히 이제 한국 정치 위주로 계속 다뤄왔던 유튜버들이. 근데 어제 그렇게 선고 통해서 굉장히 이제 구독자들이 많이 후두둑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정치 전문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유튜버들이. 실망한 분들이 이제 많이 나간 건데 저도 사실 3일 전에 이렇게 그 호주 쪽에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제 한국 정보통인데 미국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고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열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지만 인용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럼 제가 이미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 중국 간첩 99명 가짜라고 오보라고 여러분께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희망이 잔뜩 있는데 그 희망을 왜 깨트렸냐고 막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게 설사 가짜라도 그런 희망이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희망들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인 분들이죠. 왜 이게 가짜인데 그 중국인 99명 체포가 완전히 가짜고 말도 안 되는 뉴스고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미친 정신병자 작전 아니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친 정신병자 작전은 맞고 그 오퍼레이션 트러스트라는 그런 작전이라고 저는 봐요. 좌파 진영에서 만든 뿌락지. 그래서 완전히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가면은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 넘어간 것
알면서 그 원 기자님 같은 분이 계속해서 이거를 시리즈로 좀 내라고 20편 연속으로. 그래서 얘네들 이 거짓 이 가짜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을 매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 2번 정도는 했죠. 한 번은 대놓고 했고. 예. 저도 그때 그 얘기하면서 구독자들을 좀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퍼뜨린 중국인 해커 99명 진짜인 것처럼 퍼뜨린 사람들은 사과 방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양심이 있으면은 사과 방송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분들도 제가 확인한 건데 알면서도 이걸 퍼뜨렸거든요. 그런 유튜버들 중에 상당수가. 뭐 그걸 초반에 퍼뜨린 사람들은 상당수는 아니었지만 이게 가짜인지 알면서도 이걸 통해서 구독자 유튜버들 그리고 막 그 슈퍼챗 받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퍼뜨린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되고 6월 3일 이제 실시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누가 돼야 되느냐.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분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가 제일 낫지 않았나 싶은데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문수가 안 된다. 저희 대선 후보로서는 부족한 점 많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홍준표, 어떤 분들은 어 오세훈 뭐 요 정도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 탑을 꼽자면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처음으로 전해 드리지만은 말하라고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지금 가는 거는 시기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쪽 지인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라인이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의외로 윤통은 이렇게 직접적인 라인은 없었던 것 같고 트럼프하고.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탄핵 직후 매출랍이 이제 만났죠. 시펙. 근데 매출랍이 만났던 것도 그냥 우연히 그때 마침 매출랍 시펙 회장이 일본 JCPEC 행사 참석차 마침 그다음 날에 탄핵 계엄령이 터져 가지고 그 주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탄핵이 이제 되자마자 만났던 건데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그 매출랍한테 "트럼프가 지령을 내린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99명 해커 거기에 이제 또 화가 나는 게 오늘도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99명 해커 트럼프가 발동해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윤통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정신병자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랑 이제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해커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 지금도 이제 윤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이제는 트통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트럼프가 군사 동원해야 할 때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아직도 그걸 믿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쪽이 이제 다 우파 진영이 지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어 누가 그렇게 썼어요. 미국에서 미국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가 1기 때 마치고 4 년간 임기 마치고 2 기를 맞이하기까지 4 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한국도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는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든 밑에서. 자 이제 그전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윤이 지명한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여기 뭐 그냥 윤이라고 표현했네요. 윤이 지명한 정영식이 윤 파면 결정문 썼다. 저도 이 기사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게 정영식이 썼어? 이 파면 선고문을?' 자 정영식 일사부재 보충 의견 탄핵안 반복 발의 악용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면은 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 데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38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선고 직전까지도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가 가까스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일 결론을 내고 곧바로 선고일을 외부에 알렸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4대 4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4대 4였다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저는 그 좌파 4명 대법관보다 좌파가 아닌 우파 대법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4명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예. 미국 연방 대법관에서 그 에이미 코니 버트하고 존 로버츠 오늘 또 배신 때렸죠, 트럼프. 예. 그 두 명한테 매번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매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편 들어줘요, 우파. 하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두 명이.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수 대법관이 없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보수는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고 보수 성향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영식이가 주도해 작성했다고 합니다.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래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 박근혜 탄핵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정치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항상 우리는 왜 좌파 대법관들은 매번 왼쪽 손 들어주는데 왜 우파 대통령들이 임명한 미국에선 대통령들이 다 연방 대법관 지명하니까요. 왜 우파 대법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항상 걱정해야 되느냐. 근데 한국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제가 볼 때 그 진보 좌파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사법부를 완전히 전 장악했다고 보고 저는 이번 헌재 결정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우파 진영이 불리한 뉴스는 하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파 진영이 불리한 뉴스는 보도 안 하는 것 같은 거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 우파 진영의 불리한 뉴스들 예를 들어 뭐 스카이데일리 그런 뉴스들은 이미 다 그게 폭로가 된 건데 다 그 미팔군하고 국무부가 다 발표한 건데 가짜 뉴스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하고 심지어 트럼프 정부 산하 기관들이 가짜 뉴스라고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걸 보도 안 한 거는 그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우파도 분명히. 그리고 결국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곽종근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곽종근도 결국에 그 국회 쪽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국 우파 진영도 보면 이걸 다루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곽종근이 뭘 주장했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기가 협박당해 가지고 당했다. 그러니까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한테 회유당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라. 그렇게 협박을 또 받았다고 얘기한 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한 거에 있으면은 그 뉴스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근데 전한 데를 한 군데도 제가 보는 데 중에서는 한 군데도 못 찾겠고 네이버를 검색해도 다 좌파 언론만 그걸 보도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인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보수 진영의 약점 아닌가 싶어요. 불리한 뉴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다는 거. 물론 좌파 진영도 그런 게 있겠지만 보수 진영이 특히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정치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전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잘못 많이 했다는 거 아마 저 빼고는 그거 보도한 데 거의 없을 거예요. 좌파 진영 쪽에서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인사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트럼프가 먼저
뒤통수 때릴 때도 그러니까 뒤통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먼저 내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쪽에서는 나름 충성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친 이유가 정확하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 '아 이건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도 자기 비즈니스까지 다 정리하고 왔는데 11일 만에 해고했잖아요. 또 루디 줄리안이나 뉴트 깅그리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로열했는데 아무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내쫓았잖아요. 마이크 펜스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헌재가 곽종근하고 홍장원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회에서 이건 전한길 선생님도 얘기를 했던 건데 그전에 전한길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 유세할 때 최근에 곽종근이 우파 진영한테 협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부승찬, 박범계, 김병주한테 그 회유당했다는 걸 말하라고. 우파 진영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3월 26일에 이게 나왔는데 우파 쪽 저기 좌파 쪽 언론에서는 다 나왔어요. 뭐 JTBC하고 MBC. 근데 이게 결국 결정적이었는데 우파 진영에서는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저는 이거 얘기한 사람들을 못 봤고 저는 이제 보수 진영 쪽에는 이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보수 쪽에서. 게다가 저는 이제 99명 그 중국 해커 가짜 뉴스라고 오보라고 너무 이제 세게 얘기해 가지고 아 이거 얘기하면은 또 찬물 끼얹는다고 할까 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알면서도 이게 걸려 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 레거시 미디어 쪽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원래 그전에 레거시 미디어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선배 기자분 그리고 후배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그 보수 우파는 다 이렇게 팩트가 훨씬 더 센 게 많긴 하지만 불리한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는 제가 한번 했었어요. 특히 이제 곽종근 이슈에 대해서 곽종근 이슈에 있어서 공소 사실 전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곽종근이. 그러니까 윤통이 이제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이제 그 곽종근이. 어쨌든 헌재가 곽종근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국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군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추후 증거 조사 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그래서 물론 뭐 헌재의 진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트집 잡은 거예요, 결국에. 곽 전 사령관은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곽정근하고 홍장원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선고 전날 이 얘기를 제가 지인하고 이 대목이 제일 걸린다고 홍장원이 지금 말 바꿨는데 홍장원은 우파 쪽에서 협박당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수 진영 쪽에 그 유튜버들 중에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최소한 내가 본 것 중에서는 못 찾겠다. 홍장원도 윤통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번복했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회유됐다.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한테 회유당했다는 식으로 곽종근이.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우파 진영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헌재가 파면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는 거죠, 곽종근이. 물론 그에 앞서 가지고 한동훈이 탄핵 오케이 한 거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지금 그러니까 윤통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큰 결정적인 타격을 날린 거는 저는 한동훈이라고 보고요. 근데 또 이번에 대선 출마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기 대선. 근데 결국 요걸로 이렇게 파면시킨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곽종근은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6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했다며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죠, 곽종근이. 그래서 벌써 전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중앙일보. 예. 윤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해 회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헌재는 곽종근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예. 이게 왜냐면은 탄핵 사유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는. 저는 안 믿어요. 저는 곽종근하고 홍장원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 막판에. 근데 보수 유튜브를 보면은 대부분이 한국 정치 보수 전문 보수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MBC에서 이게 3월 18일에 나왔던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날 바로 봤는데 "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우파가 또 협박했다는 거예요, 우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파 진영 유튜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를 믿으면 아니면 믿는 척을 하든지 그러면은 파면하게 되는 거였죠, 윤통을. 결국에 파면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뭐 이미 다 끝난 얘기긴 하지만 근데 8대 0은 정말 8대 0은 그만큼 사법부가 이 정도로 썩었다. 문영배가 그 선고문 읽는데 정말 막 괴롭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이 오늘 굉장히 좀 무거웠고 어제 딱 문영배 계속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트럼프가 나서야 된다. 미군 동원해야 된다." 중국인들 90여 명 몇십여 명 체포된 거 그거 빨리 해야 되는 거 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이메일로도 물어보고. 근데 제가 그거를 제일 먼저 비판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사실 아니라고. 그리고 이미 스카이데일리의 그 조정진 대표는 나가셨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나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벌써 거의 한 달 전 가까이 들은 것 같은데 이미 올해 만료가 됐고 계약도. 오늘 지인이 알려주신 거는 그 아마 스카이데일리도 이렇게 좀 경제지로 이렇게 좀 많이 바꾸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은 또 이게 참 만약에 민주당 행여나 민주당이 이 좌파 진영이 이거 미국의 좌파 진영보다도 더 센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저는 이걸 안 믿거든요. 홍장원하고 곽종근 말을. 근데 이걸 핑계로 이렇게 8대 0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이제 조선일보는 어 조기 대선 후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저는 여기서 일단 요 세 명은 완전 아웃이고요. 유승민.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요 세 명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문수가 좋지 않나 싶은데 가장 그래도 충성했고 윤통한테도. 그다음에 뭐 2 순위로 홍준표, 3 순위로 오세훈. 저는 개인적으로 1-2 번이 이렇게 김문수하고 홍준표 정도라고 보는데 아니면은 정말 황교안 이렇게 좀 요새 보면은 다시 또 이제 그 선거 얘기하는 거 막 탄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황교안 전 총리 아닙니까? 결국에는 윤통이라고 할게요. 윤통께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인도르스먼트. 윤통 인도르스먼트가 누구한테 가느냐. 윤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경선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윤통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예. 윤통이 이 7 명 또 이 7명 말고 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돌스한 분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 우파가 앞으로 할 일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얘기하다가도 실탄도 안 갖고 갔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말은 못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헌재가 이 사람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또 우파 진영이 협박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곽종군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수 진영에서 반드시 그래도 최소한 언급은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할 필요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분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보수 진영 쪽 사람들한테. MBC나 JTBC에서는 최소한 이런 또 오마이뉴스 그런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곽종군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아니라면 반박을 했겠죠. 최소한 우리가 알고는 이걸 알고는 있느냐 했더니 한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한 분도. 아니 "회유당한 거 아니었어? 회유당한 거였잖아. 그렇게 인정했잖아." 그렇게만 아시더라고요, 많이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또 나름 이렇게 좀 정치를 깊숙하게 아신다는 분들 제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뻔하게. 결국 곽종군 말 믿어 가지고 탄핵시킨 거예요. 파면시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기 대선 뭐 "조기 대선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난질을 하면은 그러니까 2020년 장난질 했잖아요, 민주당이 미국에서. 제 느낌에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더 세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그 숙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거 어떻게 풀어요, 그 문제를. 뭐 이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는 건데 뭐 곽종군은 최소한 여기에 반박을 안 하니까. 곽종군 육사 47기 동기인 배모 변호사가 지난 10일 13일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이제 3월 좌파 뿌락지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무료 변론을 언급하면서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의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곽종근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또 좌파인지. 지난 1월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유 시도를 했었다고 MBC에 밝혔다는데 배 변호사가. 이건 배 모 변호사가 곽종군 전 사령관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곽종군 아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 쪽에 있어서는 게이트웨이 펀딧만 보도를 하고 다른 데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미국이 잠자는 동안에 미국 쪽 전문가들이 잠자는 동안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어 한국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집중하고 있다가 일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국한테. 중국이 지금 한국 내 정부 뭐 그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다음에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도 깊숙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다, 한국에. 그럼 지금 마약 문제가 또 심하죠, 한국이. LGBTQ 그 윤통 탄핵 찬성 쪽 시위를 보면은 이 무지개 깃발, LGBTQ 깃발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안티파 깃발도 보이고. 좌파 폭력 단체 아닙니까, 안티파? 빨리 주한 미 대사나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어쩌면 조기 대선 끝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한국이 계속 좀 뒷전이라는 게 느껴져요. 트럼프가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냥 관세 때리는 거 빼고는 이렇게 한국 상대로 관세 얘기는 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예. 99명 해커 얘기도 안 하고 해커 체포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중국 애들 다 잡았다 이런 얘기도 없고 미국에서도 안 잡았는데
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유리한 얘기들이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께 그전에 전해 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백악관 쪽에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지인분에 따르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가 일치 안 나왔다고 그러고 뭐 캐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때릴 때 이제 그런 얘기는 했겠죠, 관세는. 근데 하지만 이런 그 탄핵 정국 이슈에 있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캐롤라인 레빗은 항상 트럼프랑 같이 다니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에어포스 원 탈 때도 같이 대동 많이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철수 얘기부터 나왔더라고요. 미국이 안철수나 김문수, 홍준표 이런 그 보수 우파 대선 후보 지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 년간 생고생했는데 한국은 60 일간 이걸 그 4 년간 고생을 60 일로 단축시켜서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된다. 예. 아까 제가 그러니까 4 년이 아니라 예 60 일간. 미국이 4 년간 거쳤던 거를 한국은 짧게 60 일간 거쳐 가지고 빨리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Do not lose hope." 희망을 버리지 마라. 이거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 기자가. "희망을 잃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항복하지 마라." 오늘 저기 보수 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말짱 뻔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되는 완전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각본이 짜여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도 보니까 벌써 이제 다시 본색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윤통 탄핵 원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다 이렇게 쌍수 들며 좋아했던 것 같은데 탄핵된 걸. 1 위다. 압도적으로 1 위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우클릭하면 일찌감치 대선 준비. 그래서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탓하는 듯한 그런 아직도 그런 내러티브예요 보면. 자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4대 4 여 가지고 이걸 지연시켰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4 명을 나머지 대법관 뭐 약점을 잡았든 뭐 어떻게 했든 그래서 8대 0이 됐다고 보십니까? 애초부터 4대 4는 우파 진영의 말도 안 되는 꿈에 불과한 것 같습니까? 예. 불과했던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8대 0 아니 저희 4대 4 많이 예상했는데 아니면 5대 3. 저는 그 나머지 4 명한테 뭔가 압박이 들어가서 이렇게 8대 0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